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제가 오늘 해가 있을 때 밖에 나왔는데 벌써 해가 졌네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외투가 두꺼워지고 캐롤이 흘러나오고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을 만나고 선물을 전하는 그런 계절이죠. 크리스마스에 책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리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오래된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최근에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계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 절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소설을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폴 오스터라는 작가가 쓴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표지를 가진 책입니다. 굉장히 지금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책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25페이지면은 끝나요, 이 이야기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이 소설이 나중에 영화화가 되는데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 그리고 폴 오스터 작가의 인터뷰가 이 나머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원래 1990년 뉴욕타임즈 특별판, 크리스마스 특별판 전면에 실렸던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소설의 시작은 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폴인데요. 그러니까 폴 오스터가 썼는데 주인공이 폴이에요. 그래서 아마 읽는 독자들은 아마도 이걸 자신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소설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오기렌으로부터 들었다. 오기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이 한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었다. 최소한 고의로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본명을 쓰지 말아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익명을 쓴 것 말고는 잃어버린 지갑이라든가 눈먼 할머니, 크리스마스 날의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가 나에게 이야기해준 그대로이다. 재미있죠? 소설을 시작하는데 이 얘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오기렌이라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오기렌이 자기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가명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 아닌가요? 이 사기꾼들의 수법이잖아요. 다 진짜인데 요거 하나만 가명이에요. 요거 하나만 꾸며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오기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설은 진실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오기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소설을 읽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오기는 시각가게, 뉴욕 브루클린의 시각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폴이 손님일 때는 관심이 없다가 폴이 작가라는 거 알게 됐을 때 오기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 집에 초대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12년 동안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첩을 보여줘요.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일 아침 시각가게 건너편에서 매일 아침 정각 7시에 똑같은 구도에서 똑같은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겁니다. 이 12년 동안 매일 찍었어요. 그럼 하루에 한 장씩 찍었다고 해도 거의 4,000장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래서 폴은 이 오기의 사진들을 처음에는 그냥 휙휙 넘겨버립니다. 다 똑같은 사진이니까. 근데 오기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빨리 읽어서는 안 돼. 빨리 봐서는 안 돼. 이건 천천히 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폴 오스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예술이 곧 시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기는 이런 말을 덧붙여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시간은 하찮은 듯한 걸음걸이로 기어간다. 이것은 오기가 사진을 찍는 일이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예술가적 자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술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예술가의 시간, 그리고 예술의 대상의 시간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한 장 한 장 찍을 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4,000장이라는 양이 모이면서 거기서 어떤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술가가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뭐냐면 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전화를 합니다. 내용은 자신들의 크리스마스 특별판의 시를 소설을 한 편 써달라는 거예요. 폴 호스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합니다. 하나는 그가 이제까지 단편 소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장편만 써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아까 말했던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디킨즈의 스크루지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자기는 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폴 호스터라는 작가 자체가 냉소와 유머 그리고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그런 문장들 잘 구사하기 때문에 자기랑 크리스마스는 별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오기에게도 매일 가는 시각가게니까 오기에게도 슬쩍 얘기하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청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니까 오기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래? 그거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내가 해결해 줄게. 점심이나 한 끼 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에게 일어났던 어떤 끝내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오기가 앞서 보여줬던, 폴에게 보여줬던 그 사진을 찍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기가 해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기가 12년 전에, 사진도 12년 전부터 찍기 시작했죠. 12년 전에 자기 가게에, 그 시각가게, 똑같은 시각가게에 어떤 흑인 청년이 와서 잡지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오기가 잡으려고 막 쫓아갔는데 잡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 흑인 청년은 자신의 지갑을 길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오기는 잡지 대신에 그 지갑을 주워와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러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오기는 원래 그 시각가게 사장네와 크리스마스를 주로 보냈는데 그 해에는 또 그 사장네 가족이 플로리다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가는 바람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몇 달 전에 주워왔던 그 지갑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보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나도 착한 일 한번 해볼까? 그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은 로버트 굿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로 찾아간 거죠.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곳은 아주 좀 낡고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기에게 로버트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오기는 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잡지를 훔쳐갔던 사람, 로버트 굿윈이 되어버린 거죠. 잠깐 고민하다가 오기는 그런 척을 합니다. 손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이게 진짜 손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지만 오기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이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오기가 먹을 걸 사오고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시기는 하지만 도와서 함께 근사한 식사를 차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잠이 들었어요. 이제 오기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지갑을 갖다 줬고요. 맹인 할머니와 식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려고, 집을 빠져나오려고 화장실에 잠깐 갔더니 이상한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뜯지 않은 새 카메라가 화장실 가득, 한쪽 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오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기 렌이라는 사람이 12년 전부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한 이유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폴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기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 가득 심술궂은 미소가 퍼져나갔다.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알쏭달쏭하고 얼굴은 내적인 환희로 가득 차 보였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이 모든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날 놀린 게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는 절대 그렇다고 할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그의 잔꾀에 넘어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리 없다. 이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As long as there's one person to believe it, there's no story that can't be true.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서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진실에 가까운 단어를 썼어요. tru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오기가 어떤 이야기를 막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니까 폴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다 뻥 아닌가? 이거 다 오기가 지어낸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오기가 또 아주 심술궂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하니까. 근데 그 순간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폴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믿는다면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리 없어. 진짜가 아닐 리 없어.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이야기는 오기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거짓말하지 않은 걸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뒤로 나와보면 이 이야기 자체가 폴 오스터라는 작가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넣어서 썼는데 오기 렌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것은 폴 오스터가 전체를 다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한 걸음 더 뒤로 나와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토록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날은 무슨 날인가요? 원래 의미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죠. 하지만 진짜일까요? 진짜 아기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태어난 날짜는 그날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0년도 아니고 아마 기원전 4년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우리는 다 가짜 명절을, 가짜 탄신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12월 25일이라는 날의 유래를 따져보면 이건 고대 로마의 태양신 축일과 연관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2일이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1년 중에서. 동지, 우리가 팥죽을 쏘아 먹는 그런 풍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죠. 밤이 가장 긴 날이 지속되다가 12월 25일이 되는 순간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긴 날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밤을 이긴 날이 되는 것이죠. 이건 예수의 부활과도, 부활 이야기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은 가짜니까, 고대 태양신 주기를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인 날이니까 이 날은 그러니까 거짓일까요? 허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폴 오스터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어떤 크리스마스 이야기, 어떤 감동적이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보다도 차가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따뜻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If there is one person to believe it, 한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믿어준다고 한다면 There's no story that can't be true. 진짜가 아닌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진짜가 될 수 있다 라고 폴 오스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줄을 사지 않아도, 시계를 팔아 머리핀을 사지 않아도, 머리카락을 팔아 시계줄을 사지 않아도, 또 스크루지처럼 자신의 악행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아도, 또 러브 액츄얼리에서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스케치북을 막 넘기지 않아도 이 크리스마스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믿으면 그 이야기는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어울릴 법한 폴 오스터의 단편소설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 나중에 영화가 되었는데 그 과정도 되게 영화적이거든요. 조이럭 클럽을 만든 웨인 왕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감독이 뉴욕타임즈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그날 신문이 안 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굳이 그 신문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폴 오스터의 소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이 너무 좋아서 그는 폴 오스터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그에게 시나리오를 쓰게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감독을 하고 각본을 써서 만든 영화가 바로 스모크라는 영화입니다. 이 스모크라는 영화도 재미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영화의 끝자락에 가면 지금 오기가 해준 그 이야기를 마치 흑백 무성 영화처럼 따로 정리해서 영화 말미에 보여줍니다. 쿠키 영상처럼 보여주는데, 이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링크를 그러면 하나 달아 놓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기의 이야기를 정리된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믿어주시고 우리는 다음 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